예, 지금 현장 기자로부터 얘기 들어보셨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동국대 강경훈 경영학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 얘기에 대한 조금 더 분석적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앞서서 국민연금 얘기를 좀 오늘 다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원회 2차 긴급회의를 가졌는데 긴급회의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결론은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 왜 긴급한 회의를 열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2월 1일입니다. 이제 모레죠.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원회에 아무래도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종대 김대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왜 긴급하게 열렸는데 별 내용이 없었을까요? 예. 우리나라 전체 국민연금 총액이 한 635조쯤 그렇죠. 되고요. 전체 이제 주식에 투자된 게 13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연금이 약 한 20%가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데 예. 이렇게 10% 이상의 그 투자한 기업들이 100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은 대부분이 국민연금 주주라고 아주 2대 주주쯤 됩니다. 10% 이상만 100개가 넘습니다. 많네요. 예. 5%는 한 270개쯤 되고 예.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다 그게 포함되고. 그러게 괜찮은 기업들은 다 들어갔다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한 1,400조 원쯤 되는데요. 이게 한 135조니까 약 10% 정도를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10%를 국민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 그것도 좋은 회사들 중심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당연히 좋은 해야 회사만 된다고요. 가진 거죠. 예. 그러면 어제 수탁자 책임위원회 결과도 사실 특별한 어떤 결론을 못 냈다. 그럼 그만큼 회의가 경론을 벌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를 다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대통령이 사실은 23일 날 수탁자 책임위원회 처음 열렸을 때 마침 공교롭게도 그날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회의 때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고 이렇게 좀 상황이 좀 왠지 대통령이라든가 뭐 정부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또 금융위원회나 또 기금 또 수탁자 이 3자 의견은 다 다른 이유가 또 금융위원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게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자금인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스튜어디십 코드를 발휘해서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지난 한 3년 정도 받았던 금액이 한 500억 원이나 됩니다. 이 500억 원을 다 토해내고 경영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단순하게 지금 현재와 같이 지분 투자만 하게 되면 500억 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배당받은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10% 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대한항공이 이제 갑질이라든지 뭐 횡령이라든지 밀수라든지 다양한 범죄를 막 저지른 것으로 추정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민 정서나 여론상으로 대한항공의 좀 경영진을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의지고 또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또 기업의 경영 체제를 이렇게 또 흔들는 것도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 자금으로 된 금액을 또 이렇게 경영에 참여해서 500억 원을 또 토해내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 500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것 때문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거꾸로요. 적극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대한항공이나 한진칼까지 한진그룹의 국민들의 분개를 하게 만들었던 이런 지배 경영자들을 좀 변화를 줘서 오히려 기업이 더 깨끗해지고 경영도 더 클린해지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돼서 오히려 국민연금의 지분에 따른 그 평가액이 더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나오는 게 이게 주인과 그 전문 경영인에 대한 문제인데요. 외국에서는 항상 보면 전문 경영인이 더 기업을 잘 운영하느냐 아니면 오너인 이재용 회장이나 뭐 이렇게 조양호 회장 일가들이 더 경영을 잘하느냐 이렇게 보면 오너들은 장기적인 투자를 또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가 과거 반도체를 불모지에서 계속 장기적인 투자로 수익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 경영인보다는 오너들이 잘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주주의 가치는 전문 경영인들은 배당이라든지 주가를 올려야만 그렇죠. 자기가 계속 경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예. 단기적인 이것이다. 그렇죠. 예, 장점과 맞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민 여론은 지금 대한항공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좀 변화를 좀 주어서 좀 경고 차원에서라도 좀 하는 게 좋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또 깨끗하게 경영을 하게 되면 또 주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예. 좀 그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있죠. 근데 지금 그 말씀하셨던 10% 룰에 대해서 금융위의 유권 해석은 예외 조항을 국민연금한테만 줄 수 없다라는 맞습니다. 거였고요. 예.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국민연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3년 동안 수익을 냈던 500억 원을 토해내면서까지 경영권 행사를 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 예. 그러면 이 경영 참여로 그 지분을 샀던 그 이유를 바꾸지 않고 그냥 압박을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아, 예. 뭐 이런 어떤 지금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그래서 이제 같은데요. 대한항공에서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팀을 구해서 앞으로 이제 합법적이고 올바르게만 경영하겠다. 네. 이번 한 번만 좀 잘 넘어가다는 그런 취지로 자기들 합법과 적법하게만 이제 기업 경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뭐 기금운용위원회나 수탁자에도 예. 앞으로는 일단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테니까 이번에 좀 잘 넘겨달라. 그렇지만 또 국민정서는 최근에 여러 막 일련의 사건이 전부 다 뭐 대한항공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적극적인 개입을 좀 해서 한번 경고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고 있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바뀔 거라고 믿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3년 전이었나요? 예. 그 첫 번째 딸 그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조현아, 조현민 다 있었죠. 조현아 예. 그 당시 부사장이 그 땅콩 사건 땅콩 일으키고 난 사건. 이후에 예. 또 동생이 벌어진 그랬고. 거잖아요. 예. 그러니 대한항공의 경영진들을 국민들한테 믿으라 그러면은 자기들이 바뀌겠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예. 2, 3년 뒤에 또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단 10%룰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게 예외 조항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위원회가 2월 1일 날 이제 최종 예.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 굉장히 결정의 폭,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오면서 제가 보니까 대한항공 주가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 지분과 경쟁이 또 붙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한항공 주가 시가총액은 한 3조 5천억쯤 되고 예. 한진칼은 1조 6천억쯤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정부가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개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또 올라서 우리 국민들이 투자한 국민연금이 예. 수익이 올라야 되는데 또 그것도 좀 아주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게 더 도움이 되고 또 정부가 적극적인 참여해서 주주권 행사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런 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근본적인 부분을 좀 교수님한테 마지막으로 좀 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일련의 이런 어떤 수탁자위원회, 뭐 기금위원회 이런 예. 회의들 하고 또 여기에 뭐 이런 과정들 보면 자꾸 논란을 맞습니다. 낳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정이 되게 세련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자꾸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예. 거죠. 예. 그러면 그 국민연금이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 논란, 사회적 여론의 어떤 도마 위에 자꾸 오르는 게 예. 결국 국민연금의 독립성 또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 이런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요. 맞습니다. 이런 예. 상황을 좀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첫 번째는 우리 경제학이나 정치학의 가장 큰 목적이 공정성과 합리성입니다. 그렇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또 국민연금이 삼성전자가 옛날에 경영권을 위협받거나 현대자동차도 해외 기업들이 또 먹잇감이 되어가지고 공격해 왔을 때 그렇죠. 국민연금이 큰 도움을 주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독립적으로 해야 되지만 예. 또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또 국민연금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또 지켜주어야만 하는 그런 예. 문제가 있습니다. 예. 단적인 예로 이제 삼성전자는 54% 외국인 기업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은 80%가 외국인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다 고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외국인들은 우리 국민은행이나 한진이나 뭐 삼성전자에 투자한 것이 자기들이 이익만 나면 자기들은 그렇죠. 좋아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우리가 대한항공의 올바른 불법 행위를 올바른 행동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대한항공의 이제 그 직원들과 국민들에게 만족하느냐 그것이 쟁점인데 저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것도 좋다. 교수님은 너무나 어떻게 이제 보세요? 좀 불법 행위가 좀 많았기 때문에 네. 뭐 500을 토해내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한항공을 좀 변화하고 좀 혁신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된다 그러면 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기업들의 경영에 예.
개입을 한다라는 이런 사회적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런 부분들은 좀 불식시키는 거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100개 기업 중에서도 아주 일탈 행위나 불법 행위가 적발되고 또 형사 처벌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되고 뭐 대부분의 기업들은 올바르게 그렇죠. 운영하고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보더라도 참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기업 맞습니다. 예. 경영주들, 오너들은 이런 식으로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할 필요가 해서 있다. 예. 기업의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할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는 말씀으로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예, 듣습니다. 감사합니다.